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안 좋은 정보는 통제하는 게 옳은가? 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죠. 그중 좋지 못한 정보도 수두룩합니다. 좋지 못한 정보는 단편적으로는 사기꾼들의 허황된 정보라든가 남을 까내리는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존재하겠죠? 제가 말하는 정보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뿐만이 아닌 살아가면서 맞이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돌이켜보면 세상은 그런 거를 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게 더욱 심하죠. 최대한 욕도 접하지 않게 하려 하고 굳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현실을 얘기해주지는 않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순수한 어린 아이들만큼은 때묻지 않았으면 하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니까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로 인해 좀 중요한 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안 좋은 정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스스로 정보를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생긴 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발전하며 지금 세상은 정말 정보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인터넷에 뒤져 전문 지식을 손쉽게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설계 회사를 다닐 때 대학을 나오지 않아 전공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구글에 검색하여 논문을 읽고 설계해야 하는 제품의 원리를 파악해 전부는 아니어도 유량 등을 계산하여 설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지만 GPT를 이용하여 대화를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코드화시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공유되는 정보가 세상에 많고 그걸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도 많기에 정말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에 왔죠. 하지만 모든 게 좋은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은 면도 있는 법입니다. 뉴스만 봐도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범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게 없었다면 좋겠지만 세상에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중대장이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집착어린 신념에 매주 군장 메고 뛰기를 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부대원들 체력은 좋았지만 말년에 다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운동의 강도가 세면 그만큼 힘도 늘고 좋아 보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병을 가지는 거죠. 정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맞게 잘 쓰면 정말 많은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에 물들면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에 치여 죽는 사람, 시동을 걸다 크랭크에 턱을 맞아 죽는 사람 등 편리성과 함께 위험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고로 매년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더 이상 자동차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을 만큼 그것이 익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져다준 편리성과 세상의 발전 때문에 자동차는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세대에서는 정보라는 게 그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보화 시대는 세상의 흐름에 의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보가 주는 좋은 면의 반대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현재 사회는 안 좋은 면을 막을 해결법을 정보의 통제로 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해답이죠. 안 좋은 건 못 보게 하고 혹여 그런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간다. 즉 죄로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섣불리 나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준다. 아주 이상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 문제 해결법은 그냥 사회 유지 차원에서의 당연한 움직임일 뿐 본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본질은 사람이 스스로의 양심에 기반해 같은 인간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스스로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 나쁜 정보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본질이죠. 근데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정신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죠. 그건 사회 입장에서, 어찌 보면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처벌과 법률로 다스리는 것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본질을 건드리는 방법은 쉽게 하지 못하죠. 해당 방법은 사실 교육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거라 무엇보다 바뀌기 힘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바꿨다가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르기에 조심스레 차근차근 바꿔야 하는 것도 맞고요. 아무튼 조금 서론이 길었고, 이런 얘기들을 한 이유는 정보와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춰 사람은 변해야 하며, 그 변화는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해 이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나쁜 정보를 통제하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20살 때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7개월간 아무런 처벌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상사에게 말했었죠. 그 결과는 부당 해고였고요. 이 당시에 제가 크게 착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걸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온실 속 화초로 자라왔었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하고 세상은 정의를 지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저는 동료들도 같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고 제가 목소리를 낼 때 모두가 침묵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부당 해고로 이어졌고요. 그렇게 제가 믿어왔던 곳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제 스스로가 참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이제야 안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난 뒤 되돌아봤을 때 어찌 보면 잔혹한 진짜 현실을 몰랐던 탓에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었던 것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저 직장에 가기 전에 대안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헷갈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함은 폭력, 성추행 같은 거고 불합리함은 일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해 삐그덕대는 거지만 그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불합리함을 부당함이라고 생각해 잘못이라면서 화내다가 일을 망치기도 한다고. 그러니 바꿀 수 없는 불합리함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부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부당 해고가 취소되고 복귀했음에도 많이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부당함이 온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몰라서요. 후에 심장마비가 왔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갈 상황임에도 가지 못한 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계속 일을 강요당했음에도 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예상하지 못하셔서 더 깊은 마음으로 가보자면 제가 살며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마주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예 알려주지 않으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저에겐 독이 되었죠. 물론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때 부당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들었다면 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은 위 경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뤘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위 경험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제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나쁜 상황을 맞이합니다. 최소한 저는 살면서 쭉 우상향을 그린 삶을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파도 타듯이 좋은 시절 있으면 나쁜 시절을 겪고 또 그걸 발판 삼아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전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리막을 대비해야 합니다. 내리막이 괴로워 보기도 싫고 나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겪는 거는 상상만 해도 하기 싫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과 멀리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을 테지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것이 싫어 배척하기보다 그 순간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그 일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정보도 또렷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에 매몰되지 않으며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또 그 안에서 본질을 보며 다시 희망을 찾아갈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안 좋은 정보와 상황에 대처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라는 건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이기에 고통을 마주하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거든요. 하지만 고통의 유일한 해소법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뿐입니다. 제가 국토 종주를 하던 도중 비가 너무 많이 와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다 젖었음에도 저는 신발에 물이 들어오는 게 싫어 물웅덩이를 피해 다녔죠. 그럼에도 계속 젖어가는 신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미 다 젖었는데 내가 왜 물을 피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물웅덩이를 막 밟으며 나아가는데 물을 밟을 때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물웅덩이를 밟기 싫다는 마음이자 제가 만든 고통에 해방되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닌 내가 그 정보를 손에 쥐고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